자, 이제 기본서 322페이지.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법률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겠습니다. 자, 줄여갖고 그냥 정비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이 정비법은 이름 그대로 정비사업의 절차법. 이 도시공계획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그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 얘도 도시공계획사업. 자, 우리 국토법에서 도시공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공계획사업 3개 있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중에서 시설사업만 절차를 국토법, 개발사업의 절차는 우리가 좀 전까지 봤던 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다 국토법의 부속법, 하위법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럼 정비사업 정비한다. 일단 이 말부터 알아야죠. 정비한다는 말이 뭘까? 정비는 고쳐주는 거죠. 우리 자동차 정비하듯이 고쳐주는데 뭘 고쳐요? 여기서는 낙후된 구도시며 낙후된 지역. 구도시 지역에 이 고쳐주는 거,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다. 그래서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는 사업을 우리가 통칭해갖고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자, 종래 이 정비사업이 이제 계속 벌려나갔고 사업이 그냥 6개나 됐어요. 6개나. 그거를 작년부터 다 통합해갖고는 이제 딱 3개로 딱 규정하죠. 그래서 작년부로 이 정비법은 전부 개정 다 바뀌어갖고 작년부터 새로운 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작년에 정비사업 개념이 싹 바뀌고 아직 한 번 안 물어봤으니까 올해 우리 시험에서 정비사업의 개념 이거 딱 물어볼 차례요.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자,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봐야 돼요. 자,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이거 새로 깔아준다. 그걸 정비한다 그래요.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새로 깔아주고 그리고 오래되고 후진 건물, 노후 불량 건물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철거해갖고 다시 짓습니다. 개량하고 건설.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 건설. 그럼 이 두 개. 기반시설 새로 깔아주거나 건물 새로 지어주거나 이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정비사업은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얘는 이름 좀 잘 봐주셔야죠. 얘가 그나마 이름이 제일 길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자, 일단 개념이 2개입니다.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게 무슨 동네? 달동네. 근데 요새 이제 달동네가 아니고 문타운 이렇게 부르죠. 문타운. 있어 보여. 아무튼 달동네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극히어락. 달동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극히어락. 도시가스 안 들어가죠. 도시가스 안 들어가니까 겨울철 나기 위해서 뭐요? 리아카에다 그냥 연탄 그냥 몇백 장 때려 싣고는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연탄 피고 그 새벽에 연탄불 꺼트리면 또 기싸대기 맞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 연탄 배달하는 동네다 이렇게 딱 이미지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무허가 판잣집 이런 것들이 그냥 따닥따닥 과도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첫 번째 달동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단독 또는 다세대. 다세대는 빌라입니다.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한대요. 보전한다 이 말은 최소한으로만 정비사업 한다 그죠? 최소한 기반설만 조금 깔아주고 끝나는 거예요. 얘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대안적으로. 그래서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그래서 요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두 개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달동네 개발하거나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것도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재개발. 그럼 재개발 사업도 개념이 2개죠. 먼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거를 종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죠. 주택 재개발.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 밀집지역, 단독이나 빌라 같은 거 밀집해 있는 것들. 그런데 보면은 도시가스는 들어가요. 요새 도시가스는 들어가는데 주차장 같은 게 안 좋아.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그냥 열악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택 재개발. 근데 하나 더 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같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것도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종래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라고 불렀던 거니까 이거 다 합쳐갖고 그냥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서울의 시장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야? 노량진 수산시장. 그 아직도 막 상인들하고 대립하고 있죠. 충돌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 재개발, 노량진. 공장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는 어디 있을까? 구로공단. 옛날에 구로공단 거기 싹 지금 개발돼갖고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좋게 개발돼 있죠. 그래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다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그래서 요게 아니고 요거 갖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은 그러면 재개발 딱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니까 주차장까지 정비 기반 시설은 좋아요. 양호한데 오래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갖고 주거 환경을 개선, 즉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재건축.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 재개발은 아예 다시 개발. 그럼 재개발, 재건축 달라요. 재개발의 개념이 더 큰 거예요. 재건축은 그냥 건물만,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고,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깔고 아파트도 다시 짓고 싹 다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저 첫 번째 줄에 이거 다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요. 차이점 봐야 돼요. 뒤에 노후불량 건물의 밀집은 다 똑같은데요. 앞부분 정비기반설의 열악 정도로 나눠지죠.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다 그러면 재개발, 양호하다 그러면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량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럼 재건축은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다 그러면 우리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 새로 깔아주니까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요. 공공복리를 위한 공익사업. 근데 재건축은 이거 양호하니까 이거 안 합니다. 그 말은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이게 아파트 소유자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절대 공익사업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해주는 수용권이 없어요. 수용권이 없다. 대신 매도 청구권을 따로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만 동의 한 자가 조합원이 돼요.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 한 자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동의 한 자만. 이거 이외에도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니까 특징들이 되게 많아요. 또 우리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한복판에 그 흉물스러운 오래된 후진 아파트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지었다. 그 메리트가 엄청난 거죠. 저 변두리의 신도시 이런 데 아파트보다 도시 한복판의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메리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투기의 온상. 그럼 이 정부의 목적이 투기 때려잡는 거니까 이런 재건축은 투기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들이 센 거예요.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가 다른 사업보다도 훨씬 더 셉니다. 이런 특징들이 다 나오는데 이 특징은 다 여기서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다. 이게 이제 특징. 그래서 자, 요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 그럼 좀 전까지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도시개발 사업은 또 정비법 들어오니까 기억이 없어지네요.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의 한 개.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그런데 방식이 수용이냐 환지냐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정비사업은요 사업 자체가 몇 개냐 세 개. 사업별로 시행방법, 시행자 나눠지니까 그래서 정비법이 조금 더 복잡한 법이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국토법, 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이니까 이 정비법 공부하면서 국토법이나 개발법의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국토법 할 때는 좀 괜찮아. 개발법까지는 좀 어떻게 괜찮은데 정비법 들어가면은 이제 멘붕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법 하면은 이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정비법은 이게 재개발 같은 거는 이해관계가 너무 많죠. 법 자체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이게 들어가면은 끝도 없는 게 정비법이에요. 정비법의 늪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정비법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끊어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지엽적인 것들 버리고 수업하는 거, 제가 수업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수업하는 거라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총칙 용어 정의, 용어에다가 별표. 이 정비법은 용어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시행하려고 지정한 구역이고요. 그 밑에 정비사업 거다 별표.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 그게 목적.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물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1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쫙 밑줄. 이게 뭐야? 달동네. 달동네. 문타운. 요새는 문타운 딱 이렇게 써요. 달동네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동그라미 극히어라.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딱 끊고 거기까지가 달동네 개발. 단독 다세대 주택의 밀집 미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딱 끊고 거기까지 주택 재개발. 상업, 공업 지역에서 미춘. 그 밑에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그것도 재개발. 그 다음 3번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양호 동그란 별표.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밀집 미춘. 단독주택 밀집 그러면 안 돼요.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어요.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정비사업 3개 각각의 개념들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그 밑에 이제 노후불량 건물, 오래되고 후진 건물이다. 그죠? 그래서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었고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 그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 짱 있죠? 얼마 전에 저 서울에 그 공사하는 것 때문에 땅 파는 것 때문에 그 애들 다니는 학교하고 그냥 유치원 무너져 내렸죠. 그럼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거. 또 저 포항 지진 나왔고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나왔고 그 유명한 아파트 있어요. 피사의 아파트라고 3도 딱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 그냥 노후불량 건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거기까지. 내진 성능이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은 내진 설계가 안 돼갖고 아주 지진에 취약한 거.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저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게 올림픽 이후에요. 올림픽 1988년 이후부터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됐는데 그 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되니까 약한 지진만 나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에 취약한 거. 위험한 건물이죠. 그 정도 보고요. 넘겨보세요. 또 동그라미 3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이래요. 그래서 밑에 기억 주변 토지 용상대 위치와갖고 주거환경이 불량 미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 니은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그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미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이걸 비용 편익 분석한다 그러죠. 철거해서 새로 지으면은 들어가는데 돈이 100억인데 새로 지으면 200억짜리 건물이 돼요. 그럼 더블. 이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두 개 다 합쳐야 돼요.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로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그 밑에 1, 2, 3, 3개 딱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3번 하나 볼까요? 3번. 해당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그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짜면 줄 40년의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 예상. 아니 보수 보강비가 더 많이 나오면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몇 년까지 사용한다고요? 40년. 왜 40년이요? 사용 사자. 그러니까 40년. 사 맞춰두면은 헷갈리지 않는다. 사용하니까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도시미관 저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거기다 왜죠? 노후화된 건물이래요. 오래된 건물. 그래서 기억.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밑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이게 노후화된 건물인데 조례로 정하는데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럼 맥시멈은 몇 년이요? 30년. 그거 동그라미. 그게 키워드예요.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30년 지나면 노후화된 건물이 돼서 재건축도 할 수가 있다. 그죠? 30년. 그래서 위에 40년하고 30년하고 딱 바꿔주는 거예요. 우린 뭘 바꿔줄지도 이미 다 압니다. 그래서 그 40년은 사용한다. 사자니까 40년. 그러면 30년은 뭐예요? 노후화.